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이야기는요. 알바생들을 유혹해서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업자들이 있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저희가 신문에서 보고 급히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봤어요. 10대 여학생이 알바를 구하다가 결국 성폭행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까지 잃게 된 그런 사건을 봤거든요. 그 외에도 이 알바를 통해서 여성들을 성매매와 이런 것들로 연결하고 이런 업자들도 구속이 되고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어요. 온라인상에서 알바를 구하는 문제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문제들이 사실 되게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건 보면서 연변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예전부터 이런 뉴스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정유정 씨 사건도 사실 그렇죠. 이것과 같은 거죠. 젊은 맞아요. 여성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너무 무섭다는 거죠. 근데 젊은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 왔는데 저희는 사실은 이게 남성만을 탓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많이 견지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분들이 두려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은 심각하다. 네, 네, 네. 그 두려움은 너무 공감이 가고 네.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진짜 이런 꼭 사건이 터져야 이런 일을 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진짜 심각한 공론을 해야 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실제로 그 알바 이렇게 구인 광고 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그 청년들이 보내준 거 이런 걸 제가 제보를 받아서 봤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보면 이거 약간 사기 같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제공하는 일의 노동에 비해서 너무 많은 그 대가를 주니까 이거 좀 사기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해보는데 좀 형편이 어렵거나 좀 순진한 그런 학생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충분히 좀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되게 쉽게 뭐 이렇게 친구와 편하게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종류의 알바인 것처럼 해놓고 시급은 굉장히 넉넉히 주고 또 어떤 거는 보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뭐 그러면서 명품 또 성형, 뭐 해외여행,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써놓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약간 초창기 버전이고요. 아, 그래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진짜 알바인 것처럼 접근을 하고요. 실제로 최저시급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시급으로 알바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면접을 보고 이런 사고가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약간 일을 하다가 조금 더 높은 일을 유인하는 차원으로 네. 이렇게 점점 단계를 높여가는 거죠. 만약에 처음부터 너무 고액을 줘보면 안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페에서 예를 들어 뭐 서빙을 한다든지 실제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다른 일을 한다든지 뭐 준비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일을 하게 하고 다가 조금 더 높은 단계로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되면 좀 더 높은 위험성을 감수하고 급여를 조금 더 많이 받게 한다든지 이러면서 슬금슬금 위험성에 대한 감각을 낮추는 형태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번에 신문에 난 사건도 보면은 그 여학생은 스터디 카페에 알바를 구한 거죠. 재수생이었고 그 옛날에 독서실 가면 이렇게 독서실 관리해주는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터디 카페를 관리하는 총무 역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알바를 구하는데 거기 갔다가 지금 연변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 외에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이런 걸 해보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장소로 유인해 가서 결국 성폭행까지 저지른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쉽게 돈 벌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쉽게 돈 벌게 해주겠다고 유인하는 것을 그냥 무조건 다 자를 수 없는 게 정말 돈이 급하고 그렇죠. 그냥 알바가 나의 플러스가 아니라 진짜 생계비가 되는 분들한테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말로 포장하는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이런 큰 포털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왜 막지 못하고 이렇게 꼭 희생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뭔가를 고민해야 하는 걸까요, 진짜? 사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까지 20대 여성들만 가지는 불안과 공포가 너무 과도하게 느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조금 주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많이 반성했는데 이런 게 우리가 다 같이 주의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인드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지금 현재 사회가 특히 이제 성에 대해서 너무 오픈되어 있고 개방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도 모두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원하는 성은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동의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많은데 고발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잖아요. 맞아요. 예, 이런 여성들의 피해를 누가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나서서 이런 범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심각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10대고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청소년 보호법이나 이런 데 보면 어쨌든 만 24세까지도 이 청소년으로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미성년자 청소년들에 대한 유인과 뭐 이런 걸로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법 처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처벌이 강해질수록 숨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저는 가장 범죄에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건 정말 나쁘기 때문에 진짜 나쁜 사람들만 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벌기만 하면 돼 라는 인식이 자꾸 만연하고 팽배해지게 되면 조금 나쁜 일을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면 돼 라는 생각 때문에 점점 악한 세계로 가게 되는 거죠. 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실 되게 올바르게 살아왔고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어려웠을 수도 있어서 대부분 피해 당한 여성들이 부모님께 주변에 알리는 걸 어려워하거든요. 누가 쉽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여성들이 만약에 이제 어떤 그런 성적인 어뷰즈를 당했다고 하면 여성들한테는 그 자체로 너무나 심각한 충격이고 그 후유증이 평생 갈 거거든요. 본능적으로 약간 수치감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그걸 꺼내놓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렵고 가장 친한 친구한테조차 그런 것들을 털어놓지 못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경찰에 가시면 돼요. 사실은 경찰에 이제 성범죄 피해 구제 프로세스가 사실은 좀 많이 예전보다 좋아졌고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원하면 바로 선임이 되고 증거도 바로 채취를 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보면 보복범죄가 너무 두려워서 그런 것들을 또 여성들이 그 신고하는 것 자체를 또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그 부산에서 저번에 몇 달 전에 있었던 사건도 정말 너무 심각한 보복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면 일단 여성들은 사실은 겁이 나죠. 저만 해도 겁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것이 또 어렵고 이게 피해자들에 대한 이게 보호가 정말 잘 돼야지만 안심하고 고발도 하고 신고도 하고 할 텐데 정말 이런 여성들을 잘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운에 달렸어요. 네, 누가 피해를 당하고 당하지 않고가 운에 달린 이 사회는 진짜 잘못된 사회입니다. 여러분. 네, 미개한 사회고요. 이거를 국가에서만 나서서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걸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피해자 보호를 잘 해요. 그러면 미국처럼 신분 세탁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가해자를 그러면 영국이 가두어 놓느냐?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문제가 생겨요. 네, 아니 그러니까 연변의 이야기에 정말 공감하는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문화를 우리는 좀 강조를 하고 우리가 바른 좀 생각 가치관을 좀 더 이렇게 갖는 일들 그리고 확산하는 일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처벌이 능사는 아니고 또 처벌을 해서 강화해가지고 그 일이 해결되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전보다는 성범죄에 대한 구제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는 쪽으로는 확실히
방향이 네, 잡혔죠. 네, 네. 그래서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아야 된다는 인식이 확연하게 잡혀 있으니까 피해를 당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네. 주변에 알리지 않더라도 구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도움받는 쪽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시고 자기 자신을 해야 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시기를 좀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여성분들 정말 젊은 여성분들 힘내시고요. 저희도 이런 방송을 하면서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알바를 구할 수 있는 사이트 이런 데는 사실 경찰이 수사할 수 있어요. 물론 들어오는 사건도 많으시겠지만 이런 범죄가 문제라고 하면은 좀 알아보시면 여성인 것처럼 이력서를 올리시면 어떤 사람들이 접근하는지 그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쭉 보실 수 있어요. 한두 건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해요. 문자나 연락이. 피해자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을 찾아가지고 업체랑 같이 끊어내는 네. 작업을 좀 대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체랑 같이 경찰에서 네. 어떤 루트를 따라서 어떤 카테고리로 들어오고 있는지 어떤 업체들을 따라서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셔가지고 약간 일망타진. 네, 정말 이거 정말 이번에 이 알바생들에 대한 이런 성폭행 사건은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연변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서 정말 그 범죄자들이 일망타진하는 그런 희소식을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쉽게 돈 벌 수 있는 곳에는 많은 돈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경찰분들 빨리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네. 드리면서 그리고 혹시라도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또 우리 청소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심을 좀 세우고 물론 돈 굉장히 필요하죠. 요즘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우리 또 청년 세대가 살기 힘든 거 아는데 어쨌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안테나를 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면접 부분만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 외에도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도 느끼는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좀 안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에 남자분들도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한 가지 더 첨언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